Hello everyone. The coronavirus is getting scary in these days. But stay happy and chin up. Then it will make you keep yourself in good health. 자, 오늘은 여러 곳에서 나타났던 덩어리 구조들을 한 번에 연결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제가 의도한 구문 설명의 마지막 시간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여러분 투부정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투부정사 덩어리는 구조를 이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타동사라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자동사라면 없지요. 그리고 뒤에 또 전치사 명사라든지 여러 가지 수식 구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 구조를 이루는데 이것이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 부사는 수식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명사냐 그래서 중요한 주목보 역할을 하느냐 주어 목적어 보어 아니면 수식 그래서 지워도 되는 그런 수식 구조 역할을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우리말로 해석하는 방법도 한 번씩 눈여겨보세요. 뭐뭐 하는 것 딱 떨어지는 게 명사고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 이거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borrow some pieces of paper? 문장 끝났죠? Can I borrow? 빌릴 수 있나요? Some pieces of paper. 몇 장의 종이를. 그죠? 빌리다. 몇 장의 종이를. 그런데 이 투 덩어리는 어떻게 온 걸까요? To write on. 그 종이에 대고 꾸며줄. 그런 구조죠. 그래서 그 위에 쓸. 제가 위에다가 쓸 몇 장의 종이를 하고 꾸며줍니다. 그래서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 갈게요. 두 번째. To keep in shape. 어때요? 쉼표로 끝나고 이렇게 문장의 전체 주어 동사 구조가 보이죠? 그렇다면 얘는 수식 부사 덩어리로 쓰였겠네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to keep in shape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we should go on a diet. 자, on a diet. 식이요법 중인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 이란 뜻이죠. 우리는 식단 관리를 해야 하고 해야 합니다. 문장이 끝났네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때요? 또 분사구문이죠. 동시동작 뭐 하면서 exercising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수식덩어리 다음에 다시 ing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to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묶으셔야죠. to trust 믿는 것. 그런데 누구를? 이 trust의 목적어로 도우즈가 왔죠. 그리고 who는 어때요? 이 도우즈를 꾸며주죠. Who you have not known for long 하고 느낌이 어때요?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느낌 이렇게 끊어줍니다. 와, 문장이 어때요? 주어가 엄청 길죠. 얘가 주어로 쓰였고 얘가 전체 동사, 얘가 보어 이런 구조를 갖네요. 주어가 길면 얘를 뒤로 보내서 이 자리에는 뭘 남겨두죠? it을 남겨두고 it is dangerous.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to 이하가. 그래서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용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자, 사람들을 믿는 것. 무슨 사람들? 당신이 have not known, 알지 못해 온, for long, 오랫동안 알지 못해 온 사람들을 믿는 것은 is dangerous,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dangerous to trust those who you have not known for long. 자, 어때요? 이때 이 투부정사 가조 진조 용법까지 언급해 드렸습니다. 투부정사 해석하는 방법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동사의 ing 덩어리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동사의 성격에 따라 동사가 필요하다면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수식 덩어리도 이렇게 추가가 될 수 있어서 긴 덩어리 구조, 청크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역시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명사 덩어리 또 수식 덩어리로 크게 나누어지고요. 이 수식 덩어리 중에서는 형용사와 부사, 무엇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역시 뭐뭐 하는 것 딱 떨어지면 명사, 그쵸? 뭐뭐 하고 있는, 하기 위한, 뭐뭐 하면서 라고 들어가면 얘는 이제 수식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또 하나 그 동시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굳이 동시동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유, 그죠? 시간, 여기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뭐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을 활용해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접속사 같은 주어 찾아내시면 되겠죠? 한번 해석해 볼게요. Understanding teenagers. 왠지 묶어지죠? 덩어리 구조 묶어보겠습니다. In their puberty. 여기에 is가 나오는 걸 보니 여기가 주어로 쓰였네요. 그렇죠? 그럼 전체 주어에서 이 덩어리에서 주어 하나만 찾아라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어는 무조건 명사여야 되잖아요. puberty를 찾아야 할까요? teenagers를 찾아야 할까요? understanding을 찾아야 할까요? 그것에 따라서 이 동사가 단수냐 복수냐 답을 정할 수 있게 되죠. 자, 여기서 바꿀게요. 자, 여기 요 덩어리에서 진짜 주어 하나만 찾으라고 한다면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해석은요. 이해하는 것 이렇게 돼요. 그럼 티네이저스는요. 10대들을 얘는 목적어입니다. 이 understanding에 동사 성격이 남아있는 동명사죠. 그냥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동사의 성격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목적어가 따라오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수식구가 따라오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 바꾸겠습니다. 퓨버티는요. 사춘기예요. 사춘기.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누구를? 10대들을 어디에 있는? 사춘기에 있는 10대들을 이해하는 것은 하고 주어가 이렇게 오게 되죠. 덩어리 하나이기 때문에 주어는 동사는 is입니다. It's not easy. 쉽지 않다. 어때요? 이것도 머리가 너무 길죠? 뒤로 보낼까요? It is not easy understanding teenagers in their puberty.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students 하니까 얘가 주어이죠. 문장 처음에 나오는 명사요. 전치사 없이. 그런데 understanding 동사가 아니라 ing 구조가 나왔죠? 묶읍시다. 어디까지요? understanding her lecture까지요. 그러고 나니 여기 동사에 pp가 아니라 이번엔 과거 시제. nod 했다. 그들의 헤드를. nod는 끄덕였다 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학생들이 자신의 머리를 끄덕였을까요? understanding her lecture. 그녀의 강의를 이해하는 학생들. 이제는 수식 구조로 왔습니다. 수식이요. 여기서는 명사 구조로 왔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Understanding her bad intention. 덩어리 구조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For the praises. 이렇게. 그런데 쉼표 찍고 주어가 보이죠? 이거는 분사구문이구나. 보이지 않는 주어는 David. 그쵸? 데이비드는 보이지 않는 접속사는 뭘로 할까요?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나 as로 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데이비드는 그녀의 bad intention, 나쁜 의도를 understanding, 이해했기 때문에 for the praises, 그 칭찬들에 대한 그녀의 나쁜 의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요 데이비드는 didn't smile, 웃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쁜 의도로 칭찬하는 걸 알고 있다면 웃음이 나오지 않죠? 어때요? 그래서 원인으로 접근했는데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동사의 ing 덩어리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덩어리 구조, 청크 구조가 있습니다. 동사의 pp인데요. 이것은 과거 시제로 볼 수도 있지만 주로 덩어리 구조를 이룰 때는 이렇게 pp, 분사 구조로, 과거 분사죠. 수동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자, 어때요? 여기 뒤에는 목적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썼겠죠. 삼형식은, 이 타동사의 삼형식은 여러분 다시 복습하시면 알겠지만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간 수동구문이기 때문에 얘가 수동이잖아요. pp는. 뭐뭐 당한, 되어진.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형식은
목적어가 가능해요. 왜냐면 목적어가 두 개였기 때문에 하나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목적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유의해 두시기 바라고요. 역시 여기에 수식 구조가 따라와서 큰 덩어리 구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자,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동사구도 연결을 해두었네요. 무조건 PP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뭐 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도 가능합니다. 그럼 얘가 과거 시제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have 뒤에 pp가 오면 이건 무조건 동사의 과거 완료로서 능동의 동사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는 일반적으로 뒤에 이게 능동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괄호를 치는 이유는 자동사가 목적어 없기 때문에 괄호를 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라면요. 그쵸? 뭐뭐 했다. 무엇을 뭐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능동입니다. 앞에 써 있네요. 그리고 완료 시제도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능동입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그죠? 경험. 뭐뭐 해오고 있다. 계속. 그리고 방금 뭐뭐 했다. 완료. 요 세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have pp의 완료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요 수동 중요하죠? 색깔을 바꿀게요. 이 수식구에서 요 수동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뭐뭐 당한 되어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덩어리를 이끌 수가 있고요. 또는 뭐뭐 되면서 뭐뭐 될 때 당함으로 이렇게 부사 덩어리로 이끌을 그 해당 구조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자,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I have given food. 자, have given 했기 때문에 얘는 받은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게 아니라 준 겁니다. 그죠? 완료 시제죠? 무엇을? food를. 그죠? 음식을 주었어요. 누구에게? to the homeless. 그죠? 노숙자들에게. 아이고, homeless catch네요. 여기까지 끊어야 되죠. 제가 to the homeless까지만 읽었으면 노숙자들이 되는데 이렇게 끊어지는 걸 보니 전치사 앞에 여기서 끊어지면서 catch가 연결되는 느낌까지 받으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길을 잃은 집이 없는 그런 고양이들에게 나는 음식을 주워왔어요. For more than 10 years. 수식 덩어리입니다. 10년 이상 동안. 네. 착하죠. 네. 고양이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visitors. 똑같은 given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동사 변화. give라고 하는 동사는 give. 동사 과거 시제가 gave. pp가 give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gave는 물론 동사의 과거 시제니까 능동이겠지만 give는 이렇게 have given이면 능동, 그것이 아니면 수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pp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visitors. 방문객들은 자, given 동사일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pp거든요. 이렇게 have도 없죠. 수식입니다. 수동의 수식입니다. 그러면 주다의 수동은 주어진, 줌을 당한, 다시 말하면 받은 이런 뜻이죠.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남았어요. 왜요? 이 give라고 하는 동사는요. IODO 목적어 두 개 같거든요. 뭐뭐에게, 뭐뭐를. 그래서 목적어 두 개니까 하나가 수동태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하나가 남는 거죠. 주의해야 해서 수능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가 안 되신다면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같이 보시도록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The visitors, 방문객들, given the souvenir 이렇게 끊어집니다. 기념품, souvenir는 기념품이거든요. 기념품을 받은 방문객들은 이제 동사 나왔죠. may leave, 떠나도 좋습니다. 오피스를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라는 말이죠. 자, 수식 구조를 이해할 때 여러분의 해석이 잘 되는 겁니다. 자, 문장 처음에 given이 나왔어요. 이거 분사죠. 분사 구문입니다. 앞에 being이 생략되는 구조인데 보이지 않는 주어 뒤에 스노우 화이트이죠. 백설공주. 보이지 않는 접속사 when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When Snow White was given an apple from the witch. witch는 마녀예요. Snow White, 백설공주가 마녀로부터 사과 하나를
받을 때 또는 after 받고 나서 그쵸? She 또는 Snow White fell down 쓰러졌어요. In the forest 숲속에서. 자, 네 번째 이제 좀 더 큰 덩어리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자, that과 문장입니다. 제가 여기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말하지 않은 이유가요.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이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이 품사가 바뀝니다. 문장 안에서의 구조가 역할이 바뀝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that 뒤에 완전한 형식의 문장이 오면 뭐뭐라는 것 해서 명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통틀어서는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죠. 또는 굳이 수식을 하겠다면 the fact that, the truth that 해서 동격절로 안명사를 보충 설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별로 테스트되는 바가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 주목보 자리에 오는 것이 테스트가 많이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that 뒤에 색깔을 달리 할게요. that 뒤에 주어 목적어 보어 중 하나 없는 문장, 다시 말하면 명사가 하나 빠져나간 문장.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얘가 이 that이 관계 대명사. 그래서 주어가 빠져나갔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어가 빠져나갔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보어도 역시 주격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that일 때 뒤에 뭔가 하나 없는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that은 수식 덩어리가 됩니다. 형용사 덩어리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 that 덩어리 구조를 보겠습니다. That he is broken.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 큰일 날 문장을 썼네요. 이 broke는요. 여러분 break. 깨다잖아요. 이것의 과거가 broke. broken. 이렇게 들어가고 또 하나는 broke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broke는 부러진이고요. 부러진, 깨진이고요. 이 broke는 무일푼에 빈 털터리에 라고 하는 형용사 PP거든요. 그래서 파산된, 파산된. 여러분 수동으로 접근해 보면 파산된이라는 뜻입니다. 망한. 그러다 보니 여기 잘못 써였어요. 이거 n을 지우겠습니다. That he is broken. 그가 파산했다. 그가 무일푼이다. 라고 하는 것은 doesn't matter.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To me, 나에게. 그렇게 되죠. 이 broke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문장을 만들면서 실수했네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He convinced. 그는 확신시켰어요. vote들에게 무엇을 DO로 가는데 목적어 자리에 요 큰 덩어리가 들어가죠. He was a sincere politician. politician 하면은 뭐예요? 정치가죠. 그가 신실한 정치가라고 하는 것을 vote들에게 확신시켰어요. 이 vote들은 투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맞지요? that이죠. 왜냐하면 he was a sincere politician 해서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 자신이 sincere politician이라고 하는 것을 vote들에게 확신시켰다. 그래서 that이 돼서 목적어 덩어리로 왔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We saw some dogs. 우리는 보았어요. some dogs를. 자, 어때요? 문장이 끝났죠? 그럼 그 뒤에 오는 거는 수식이어야 되겠죠. 뒤에 보니 뭐가 없나요?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죠.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와야 되고 뭐하고도 같죠? which하고도 같죠. 동물이니까요. That wandered near the station. 그 기차역 주변에서 wander 떠돌아다니는 도그를 몇 마리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로 왓덩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hat과 같이 비교해서 왓덩어리가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what 뒤에는 예외 없이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간단한데요. that은 두 가지 완전 불완전 다 올 수 있어서 완전한 게 오면 명사 덩어리, 불완전한 게 오면 수식 덩어리인데 what은 무조건 불완전한 것이 와서 무조건 명사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요. 예문 볼게요.
제가 what이 아니라 that이 필요한 문장을 가져왔을 수도 있으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I believe.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어때요? 이제 올 것은 다들 명사, 목적어 덩어리죠. 그쵸?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 목적어가 필요한지는 뭐뭐를 집어넣어 보면 되죠. 뭐뭐를 믿다. 말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어입니다. 그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요? You, 당신이 말했어요. 나에게 어제. 완벽한가요? 뭔가 빠졌나요? 당신이 말해주었어요. 나에게 무엇을? 목적어가 없죠. yesterday는 중요한 게 아닌 수식이잖아요. 무엇을 말해주었는지 을을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없죠. 그러므로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what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뒤에 볼게요. 당신이 말해주었어요. 무엇을? 나에게 무엇을? The truth, 그 사실을. 어제. 그쵸? 해석해 보실까요? 다 똑같이 뭐뭐라는 것입니다. I believe what you told me yesterday. 나는 믿어요. 당신이 나에게 어제 말해준 것을. 두 번째, I believe that you told me the truth yesterday. 저는 믿어요. 당신이 나에게 어제 사실을 말했다라는 것을. 어떠세요? that과 what 구분할 수 있으시죠? 자, 이것 또한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거죠. 꼭 약방의 감초처럼 꼭 나옵니다. 자, which냐, where냐 묻고 있는데요. 품사가 어떻게 됩니까? which는 관계, 대명사죠. where는요? 관계, 부사죠. 자, 이 부사는 수식이죠. 그래서 이 관계 부사는요. 전치사, 관계 대명사로 이렇게 덩어리 구조로 만들어서 부사하고 똑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공통점은 앞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지만 차이점은 뒤에 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는 어때요? 뒤에 대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 덩어리 안에서 뭔가 하나 없는 문장이 와가지고 주격, 목적격, 보호격이 주격이 또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where는요.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형식의 문장이 와서 이 덩어리 안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showed 나에게 그 장소를 He showed me the place. 문장이 끝났어요. 사용식으로. 그럼 이제 오는 건 수식 구조죠. 수식 구조인데 뒤에 한번 볼까요? He 주어가 나왔어요. Was given. 수동태네요. 받았어요. PP 받았어요. 무엇을? The first medal. 죄송합니다. 첫 번째 메달을 받았어요. 문장이 부족한가요? 완벽한가요? 사형식에서 목적어 2개일 텐데 하나 빠져나간 수동구문에 하나 남아있으니 사형식 메달을 받았다 이상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나요? where.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가 보여주었다 나에게 장소를. 해석은 거기에서, 그 장소에서, 전치사까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그는 최초의 메달을 받았다. 그가 최초의 메달을 받은 그 장소를 보여줬다. 여러분이 저는 앞에서부터 수식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했지만 뒤에서부터 수식을 하면 훌륭한 번역가처럼 이렇게 그가 최초의 메달을 받은 그 장소를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저는 직역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He showed me the place. 그는 내게 장소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 주어가 없죠. 그러니 이제는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대십니다. 그래서 That was famous for a photo spot. photo spot 하면은 사진 촬영 장소,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죠. photo spot으로 유명한 그 장소를 내게 보여주었다. 말 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자꾸 지문을 접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거나 잘 생각나지 않은 부분들은 복습하시면서 꼭 여러분의 영어 문장으로 여러분들의 기본 구조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